자, 큰일 난 계좌에 한 줄기 빛이 돼주실 구해줘 다음 주 구조대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조선일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박철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잠시 후에 리뷰를 해 볼 테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조선일 매니저가 살짝 편찮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콜대원 관련해서 대원 제약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저녁부터 제가 좀 심하게 감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종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역시 감기약 찾으러 돌아다니고 조선일 매니저가 무슨 마음으로 그 대원제약을 넣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거는 이제 수익률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세 분 다 이번 주에 뭐 쉽지 않은 장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조선일 매니저님부터 이번 주에 좀 어떠셨는지. 이번 주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때 지난주죠. 딱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산타랠리가 산타가 감기약을 들고 이번에 산타랠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글로벌에 보면은 감기약 대란이 나서 지금 난리도 아닌데 오늘 또 좀 비슷한 그런 유형의 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어제 FOMC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50베이스 포인트 몰리고 나서 조금 약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좀 조정을 했었죠.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개별 종목, 특히 이제 제약이나 감기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시세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좀 보신다면은 12월에 조금 12월 달도 그렇고 이제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2월에 또 FOMC가 있는데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유지를 하겠다는 파월 의장 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글로벌이 조금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악재를 피할 수 있는 업종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제약 업종군을 잘 보신다면 이번 주도 저는 참 무난하게 지냈는데 아마 12월 달이나 내년 봄까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CPI고 FOMC고 나는 모르겠고 이슈 따라서 제약주 한 번 더 가겠다. 이런 의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은 어때요? 네. 뭐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네네. 연말에 그래도 좀 트레이딩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 즉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만큼의 산타랠리 올 수 네네. 있습니까? 솔직히 산타랠리가 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만 보더라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뭐 미국하고 이제 계속해서 디커플링 되는 모습도 연출이 되지 않고 약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약간 리스크를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증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지면서 박스권 흐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약간 과대낙폭 중요합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니까 과대낙폭 중요한데요.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고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성장성, 잠재력 되게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최근에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약간 과대낙폭도 과대낙폭인데 성장 동력하고 영업이익 확보한 종목 위주로 좀 우리가 분할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지금 긍정적인 시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잘 나오는데 밀려서 같이 밀린 종목들. 그런 종목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네. 네. 뭐 역사적 저점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실적도 같이 확인을 해서 이슈와 그런 뭐 주가의 위치와 실제로 숫자 찍히는 것들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떻습니까? 산타랠리.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산타랠리 저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음력까지 넓혀서 내년 새해까지. 새해까지 보면은 그래도 조금 부정적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뭐 매매를 할 종목들이 없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왜냐면 사실 지금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들이 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만한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실적이 하향 조정 대부분 되고 있지만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유망 섹터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송길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들, 영업이익이 좀 좋은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시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시를 좀 확인하시고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공시들이 좀 쌓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사실 지수가 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 같은 거에 굉장히 급락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아하. 그래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주인수금 사채라든지 아니면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 신주가 들어오는 추가 상장일 날 이때를 좀 주의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은 상승만 너무 보시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말씀을 잘 꺼내주셨고 또 2차 전지 프린스니까 네. LG엔솔 보유예수 네. 1월 27일에 풀리잖아요. 네. 요건 그럼 좀 조심해야 됩니까? 일단은 LG엔솔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마갈 시점이라는 건 맞지만 보혜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게 다 던진다고 하면 사실 당연히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특히나 수출주들 이런 것들 좀 타격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코스닥 종목으로 보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큰 그림에 대한 인사이트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이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주신 섹터와 종목으로 이번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종목 수익률 공개해 주세요. 제약 19%. 와, 방위 10.6%고요. 2차 전지 장비는 2%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요거는 지금 최고가 기준인데도 조선일 매니저님 먼저 아까 콜대원, 대원제약 얘기를 했고 최고가 기준으로 19%, 종가 기준으로도 10%여서 상당히 괜찮은 시장의 변동성과 뭐 FOMC와 CPI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수익률을 냈다. 이렇게 보여요. 불확실성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산타랠리는 감기약이다. 산타가 감기약을 들고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대비 올해 EPS가 한 400% 이상 성장하는 아주 좋은 회사인데요.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3세 경영 이슈가 떴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보면은 만으로 한 38세밖에 안 됐는데 2011년도 이 마케팅 부서에 이제 차장으로 입사하고 난 다음에 실적이 관록산대하죠. 처음에 그때 10년, 11년 전에는 100억 이상 하고 있던 제품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100억 이상 제품을 무려 10개 이상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콜대원 같은 경우는 300억 이상 1년에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걸 벌써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30대 후반에 대표이사로 내년 1월 1일에 취임을 합니다. 이대였던 백 회장님도 백승우 회장도 원래 사실은 30대에 원래 CEO가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대원제약이 상당히 마케팅도 잘할 뿐만이 아니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요. 앞으로 3세 경영 끝나고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주가도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목표가에 딱 200원을 못 찍고 도달 못하고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영업이 좋고 그리고 3세 경영이 시작이 되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에서는 200원 정도 모자랐다. 최고가 기준으로 19%, 종가 기준으로 10% 우리를 성공적으로 구해줬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LIG 넥스원. 사실 지난주에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저 뭐 매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고가 기준으로는 10.6%, 종가 기준으로도 이 어려운 장에서 플러스 5%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뭐 믿을 거는 그래도 방위산업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방산 같은 경우는요. 소요가 재개되고 실전 배치까지 이루어지는데 평균적으로 25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K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전 배치 양산까지 해가지고 지금 수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 고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매출액도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있는데 굉장히 수주량이 꾸준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수치만 놓고 봤을 때 2018년 말에는 수주량이 5조 6,500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조 가량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사실 LIG 넥슨뿐만이 아니라 방위산업 해당되는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저히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이렇게 리뷰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박철수 매니저님, 뭐 개인적으로 하나기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살짝 좀 아쉬울 것 네. 같아요. 타이밍이 조금.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번 주가 사실 지수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죠. 오늘 뭐 양봉 만들면서 지수가 끝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고스란히 받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기술을 비롯해서 지금 2차전지 장비 쪽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2차전지 섹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가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 수주가 이제 연말부터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미 수주 공시가 또 하나가 나왔었죠. 그래서 벌써 쌓여있는 수주 잔고만 봐도 올해 전체 매출액을 이미 넘어선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 대비한 영업이익을 4배까지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내려갈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200일선에서 대부분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200일선에서 지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투매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잠시 현금화하셨다가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서 담아 가신다면 내년에 중장기까지 보셔도 충분히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오늘도 혹시 2차 전지인가요? 비밀입니다. 바로 공개할 건데 뭘 또 비밀까지 합니까? 자, 알겠습니다. 세 분이 말씀하셨던 종목 하나기술, LIG 넥스원, 대원제약. 사실은 뭐 마이너스 종목도 있지만 이번 주 장 굉장히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다가 플러스 막 10%, 19% 요 정도면 상당히 선방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이 또 다가오는데 그죠? 다음 주 세 분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어떤 섹터가 갈 것 같은지 어떤 섹터를 가져오셨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제약, 전자부품, 로봇. 전자부품은 뭡니까? 뭐 약간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가져왔는데요. 예. 전자부품 하면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메인은 전자부품인데 그 예. 외적으로 신사업에도 진출하고 약간 테마적으로 많이 얽힌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IT 부품 쪽 하는 회사. 네. 알겠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은 또 제약.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감기약, 이번 감기약? 주에는 진통제 가져왔습니다. 진통제. 예. 요런 제약 테마가 다음 주 넘어서 연말까지도 쭉 갈 거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딱 분위기가 2020년도 3월달 분위기인 것 같아요. 2020년 3월. 예, 그때 보면은 뭐 다 악재만 나오고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별로 안 좋았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관련 종목 중에서 제약 종목이 아무튼 급등을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진원생명과학하고 이제 뭐 신풍제약 같은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감기나 진통제 이쪽에서 좀 뭔가 획기적인 그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2차 전지가 아니고 로봇. 뭔가 2차 전지 안 하고 로봇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정이 있어서 아니면은 한 번 쉬고 갈 것 같아서? 2차전지도 사실 갖고 나오려고 하다가 예. 로봇 갖고 나온 이유는 사실 연말에 되면은 내년에 이제 성장할 만한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좀 많이 뉴스가 좀 나왔고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투자 쪽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섹터를 보다 보니까 로봇 쪽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또 하고 있고 예. 예전에 기대감만 있었지만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 선별해서 하신다면 연말에 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이서 진짜 3인 3색 좀 다른 섹터를 들고 나오셨어요. 제약, 로봇, IT 부품.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별점은 많이 못 받지만 PT 내용과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송유 매니저부터 한번 IT 부품 들어보도록 양쪽이 하겠습니다. 좋다고 하셨는데. 네. 수익률이 워낙 네. 좋으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네. 놀래켜줄지 좀 궁금합니다. 송유 매니저의 네. IT 부품 한번 들어보죠. 예.
뭐 전자부품 아마 다들 기대치가 없으실 만한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자부품 하면요 굉장히 두루뭉실한데 제가 오늘 포커스에 맞추고 있는 부분은 딱 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부품 업종 악재라고 해가지고 제가 4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이 4가지는 이 전자부품 섹터에만 해당되는 악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전 산업에 걸쳐서 지금 작용되고 있는 악재인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악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약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중국 봉쇄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전자부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로 TV입니다. TV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런 악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실적이라든가 판매량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추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TV 같은 경우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2분기부터 하면서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판매량 저하되고 실적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자, 최근 한 3년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 한중일이 다 있습니다. 자, 단연 지금 이제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에서 가장 탑을 랭킹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랑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 둘 합치면은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코로나 시국이 있어서도 꾸준하게 점유율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소니 일본 업체 같은 경우에도 중간 정도 계속 랭크가 되어 있는데 자, TCL이나 하이센스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모습이고 제가 앞전에 전자부품 업종의 악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악재가 현재까지 지금 이제 작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적이라든가 판매량 굳건한 모습이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올해 실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 실적인데 자, 그러면 올해 실적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2022년 1월부터 지금 3분기까지의 최근 실적입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전에 약간 글로벌 점유율 29%에서 31%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대로 선방한 모습입니다. 선방했고 LG전자가 약간 한 1.5포인트 정도 지금 떨어졌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LG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주력 제품 그리고 사업 전략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라인인 이제 QLED 그리고 LCD 이렇게 골고루 지금 이제 생산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LG 같은 경우는 오로지 OLED에만 계속해서 이렇게 더욱더 크게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LG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 측면에서 좀 소폭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삼성전자 쪽입니다. 삼성전자고 지금 TV 같은 경우는요. 한 2분기부터 계속해서 전망이 안 좋게 흘러나왔지만은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삼성전자인지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TV 시장 전망. 자, 인도를 뜬금없이 왜 가져왔냐? 자, 지금 이제 오늘, 어제 15, 16일 이틀 동안 삼성전자 DX 부문에서 글로벌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왜 열렸냐면은 최근에 이제 거시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뭐 금리, 환율, 그리고 물가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약간 주력 시장으로 삼았던 유럽, 북미,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나오니까 약간 성장 동력이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신흥 시장이 바로 인도입니다. 자,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이 무려 8.7%입니다. 8.7%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국을 제쳐두고 지금 이제 세계 5위 순위권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굉장히 시장성이라든가 성장성,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202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100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27년에는 약 한 2배 증가한 200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한중일 나아가서는 지금 유럽 업체들도 지금 공략하려고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인도에 막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인도의 미디어 조사업체 스타트업 기업인 자프르를 최근에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TV 서비스를 올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인도 시장이 앞으로 이제 주력 시장, 신흥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앞전에서 보셨다시피 글로벌 점유율을 확보하고 신흥 시장 공략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2차, 2차 벤더사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부품 관련 주요 뉴스인데,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요는요 굉장히 굳건합니다. 굳건하고 계속해서 오히려 판매량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약간 이벤트라고 하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CES 앞두고 있는데 1월 5일부터 4일 동안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이제 세계 최대 IT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때 이제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 경영진이 총 출동한다고 하는데요. CES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게 여기서 이제 앞으로의 사업 전략 그리고 신제품 공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도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스마트 TV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랑 미국, 유럽 그 외 국가들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셋톱박스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대다수의 국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선을 곧바로 TV에 연결해서 거기에 이제 스마트 TV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글 다음입니다. 구글 다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뿐만이 아니라 약간 지금 스마트 TV 시장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 이제 구글이 점유하고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는 제품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마트 TV 관련주들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전자 부품 섹터를 들어봤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요즘 보니까 이제 매출이 괜찮은 회사들이 많죠, 되게.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LG약입니까? 삼성약입니까, 회사가? 여기는 삼성,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삼성 1차 벤더사입니다. 네네. 그럼 매출이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네, 뭐 제가 매출 안 괜찮은 회사가 좀 이게 좀 잘못된 거긴 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출이 좋았어요? 최근까지는 TV 관련해서? 최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본격적으로. TV를 네네. 한 번 사고 몇 년 뒤에 사지 네네. 내년에 또 사고 그 다음 연도에 네네. 또 사고 하진 않잖아요. 그럼 앞으로 떨어지지 이거- 않을까요? 야, 이거 삼성에서 보통- 답변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보통 네네. TV 관련된 회사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좋았는데 올해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금년에 실적 좋은 거 보니까 아마 종목 선택을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단 지금 아무래도 수출 쪽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네. 세계에 다 팔고 있는 거니까 TV를. 근데 지금 사실 환율이 고점 찍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원화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약간 조금 매출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예. 해외에서 살 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런 전자제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부터 지금 빠르게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종목 바이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TV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V에도 사실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뭐 이제 디스플레이부터 뭐 액정부터 해가지고 뭐 보드부터 해가지고 튜너 굉장히 다양한 게 들어가는데 전 사실 디스플레이보다는 약간 그 안에 들어가는 보드류나 혹은 이제 튜너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런 대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전에 어떤 네네. 신사업, 테크적으로 새로운 네네. 신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네. 주셨는데 그건 네네. 어떤 거예요? 예. 그 앞전에는 다 그냥 표면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가장 핫하고 박철수 매니저님 좋아하시는 2차 전지 사업에도 이제 최근에 진출한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기존의 캐시카우 그리고 거기에다 신성장 동력을 더한 기업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얘기하는 순간 바로 박철수 매니저님이 고개를 딱 들면서 눈이 별점 반짝했습니다. 드리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점 과연 몇 점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몇 점을 받으셨을지. 4점, 3점, 3.5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네.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TV 관련 회사들 이렇게 부품 회사들 보면은 작년보다 실적이 금년에 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좋은 거에 방점을 찍고 별을 4개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1개 반을 깎으셨습니다. 한 개 반을 추가를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2차 전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생겼는데 일단은 뭐 가전 관련된 이슈는 지금 많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환율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조금은 걸려서 하나 반을 뺐지만 이따가 2차 전지 장비 어떤 사업, 2차 전지 어떤 사업인지 한번 보고 나서 네네. 저도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TV 교체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2개를 뺐고요. 뭐 네. 지난주에 수익률이 좋으셨으니까 그나마 네네. 3개 드렸습니다. 그나마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성장 동력과 영업이익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숫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게 작년 매출, 올해 매출입니다.
자, 1조 1,000억에서 1조 7천억으로 증가를 하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매직인데 작년에 265억인데요. 올해는 3배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더해진 기업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송율 매니저의 부품주 토픽 힌트까지 들어봤고요. 로봇 한번 모셔볼까요? 네. 오랜만에 또 박철수 매니저님이 2차 전지가 아닌 로봇을 또 들고 오셨는데 숫자가 찍힌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로봇 관련된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사실 로봇을 이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요새 식당을 가도 서빙하는 이런 로봇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침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일단은 우리 뭐 기본적인 서비스 로봇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자동화가 더 부각이 되면서 훨씬 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를 위해서 로봇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왔었어요. 정부와 이제 산업계에서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보고 있다. 그래서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일단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배송 서비스 로봇 개발 그리고 실증 사업을 이미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뉴스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LG 클로이 로봇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방문객들을 이제 안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구 같은 것까지 전달해 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영역을 좀 넘어가죠. 단순한 어떤 서빙 또는 단순한 이동, 물류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것들까지도 가능한 로봇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 생활 속에 더 깊숙이 침투하는 게 이제 로봇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로봇 사업을 하고 있지만요. 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2024년 내후년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자, 로봇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 2,000명 이상까지 양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로봇 직업혁신센터를 개소식을 완료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게 아니죠. 내년과 내후년 2년 동안 거의 200억이 넘는 295억, 거의 3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으로 지원이 나오고 있는 섹터는 당연히 우리가 항상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딱 보시다시피 기업들과 대기업과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금 로봇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대기업들 주도로 해서 지금 로봇 이제 사업 전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산업 자동화로 인해서 글로벌 로봇 수요가 급격하게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도화선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매출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로봇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나 지금 이제 협동 로봇 쪽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협동 로봇 말고 다른 로봇들이 더 실적은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보면 한 5%에서 10%밖에 되지 않고 있지만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은 협동 로봇 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협동 로봇이 중요한 이유는요. 산업의 유연성,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에 두 가지 다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은 계속적으로 도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 로봇을 사용하면서 공장을 돌리게 되면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도 늘어나게 되고 생산성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협동 로봇 쪽의 어떤 성장성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실 로봇 사업하면은 왠지 막 실적은 좀 잘 안 나올 것 같은 약간 테마성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로봇 테마 때문에 많이 오래 올랐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싼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비싼 종목들은 당연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실적이 안 나오는데 테마로 오래 올라갔던 종목들은 당연히 주의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내년에 이제 실적 성장으로 이 밸류에이션의 어떤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로봇 사업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로봇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산업용 로봇 안에 협동 로봇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협동 로봇만 조금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 표를 제가 캡처해서 왔는데 일단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설치와 운영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단순 조립이라든지 이런 라인
라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 반도체, 식품, 의약품 등등등 웬만한 공장을 돌리고 있는 모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과거를 보면요. 사실 1980년도, 70년도 이때는 사실 모든 공장이 사람이 직접 했죠. 거의 다.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계가 도입이 됩니다. 기계가 도입이 돼서 유연성은 좀 떨어졌죠.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수동적인 로봇은 약간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늘어나면서 매출이 많이 올라갔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협동 로봇이 도입이 되면서 유연성뿐만 아니라 생산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 협동 로봇을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업은 결국 이윤 추구인데 실적도 올라가고 생산성도 높이면서 유연성까지 높일 수 있는 이런 협동 로봇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입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매출 신장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협동 로봇의 시장 규모는요, 계속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울기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일단 테마성으로 비싸기만 한 종목은 철저하게 피하셔야 됩니다. 실제 로봇 사업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로봇 사업이 신성장 사업이라면 기존의 캐시카우 주력 사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업이 좀 안정적인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들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로봇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최소한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지 안 벌고 있는지 재무제표는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안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 적자인 기업들 많거든요. 그중에 적자폭이 계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흑자 전환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면 그래도 볼만하고요. 이왕이면은 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면 로봇 사업 관련된 기업들 내년에 아주 좋은 수익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나오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셔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로봇 사업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의 로봇 섹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먼저 송률 매니저님 질문 네네. 있으신가요? 예, 일단은 로봇이라고 하면 너무 방대해요. 사실 제가 전자부품 가지고는 거의 같은 급인데 사실 로봇도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제 다양하거든요. 네. 다양하고 또 하드웨어 안에서 또 감속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야가 어디 쪽일까요? 사실 둘 다 보고 있긴 한데 네네. 일단은 저는 하드웨어를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네, 일단 수주 공시 같은 게 확인이 잘 되기 때문에 베팅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약간 좀 경쟁업체들도 좀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감속기라든지 뭐 기타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매출이 좀 나오는 기업들이라면 내년에 아주 엄청난 또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로봇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는 협동 로봇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협동 로봇에 돈을 버는 회사가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예를 네. 들어서 그중에 협동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실적이 아직 안 나오는 기업들 많거든요. 네. 이게 워낙 테마성이 강한 섹터였다 보니까 기대감으로만 가지 이게 실제로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항상 우리가 테마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적이라든지 재무제표 같은 거 보시면은 또는 최근에 직전 분기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보셔서 주력 사업이 뭔지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테마성이 있는 종목도 좀 더 안정적인 베팅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테마성이 있는 만큼 이제 대기업에서 언급 한번 나와주면 좋을 텐데 다음 주 뭐 소식 없습니까?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디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상. 네, 알겠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그럴 로봇 수도 사업에 대한 있겠네요. 이번 주에도 그렇고 저번 주에도 그렇고 12월 달 들어와서 로봇 네. 관련된 이제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에 대한 뉴스들이 빗머렁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에도 계속 로봇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저는 질문. 이제 대기업들도 요새 보면 이게 로봇 쪽에서는 아직 실질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 네네네. 숫자가 이제 보통 보니까 뭐 중소기 아까 말씀하셨던 협동 로봇 같은 회사 한두 개 정도만 지금 수익이 나고 네. 거기도 사실 뭐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건데 네네. 거의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 이상 지나야 수익이 날 것 같은데 네. 가져오신 종목도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까? 오늘 가져온 종목은 사실 아직은 적자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줄어들 거고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바라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사실 주가의 상승 동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왜 그러면 실적이 이미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 적자폭을 축소하고 있는 종목을 이게 사실 가지고 제가 오신 지난번에 로봇 갖고 왔을 때 거예요? 네. 감속기 관련된 걸 갖고 왔거든요. 그 회사는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근데 이 회사는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안 나오지만
어차피 주가는 선반영됩니다. 기대감이. 그래서 네네. 내년에 실적이 뭐 굉장히 무난하게 흑자 전환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네. 뭐 기대감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별점을 몇 점을 줬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4개, 5개, 5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조선일 매니저님 엄청 짜게 주셨네요. 3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별로 요즘 로봇 관련해서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요즘 좀 실적 위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실적이 좀 동반되지 않으면은 주가가 탄력적이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서 네. 2개 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률 매니저님은 딱 하나 네. 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답답해서 종목을 봤거든요. 네. 봤는데 이 회사가 또 말씀하신 대로 적자폭을 축소하고 있고 또 기술력이 매직이에요. 얘도 가지는 기술력이. 그래서 5개 드리려다가 지금 또 이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또 투자 이슈가 또 많이 잠잠해졌거든요. 사실 이게 또 어느 정도 투자가 또 이렇게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 뺐습니다. 네, 저도 매니저님의 말에 네. 동감을 해서 뭐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네. 로봇에 대한 언급이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맞습니다. 4개 드렸습니다. 그럼 관련 토픽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관련주 힌트는요. 역시나 지난번에 제가 SPG,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실적 나오는 기업들을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회사도 부가가치가 높은 감속기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 자체가 이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요게 이제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속기 사업을 하고 있고 성장 기대감이 높은 기업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의 로봇 관련주 토픽 힌트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약 모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또 제약으로 이번 주까지도 다음 주까지도 쭉 이어질 것 같다. 어떤 종목과 특징을 가지고 오셨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죠. 아까 채팅창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프리보드작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여가지고 야 미국 큰일 났다라고 그러는데 원래 옵션 만기일 때 원래 변동폭이 큰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크리스마스 산타랠리가 왔는데 지금 갑자기 잘 가고 있다가 기관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취하면서 매도하니까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지난주에는 감기약을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감기약을 그리고 다음 주는 진통제로 여러분들 산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번에 이슈가 3월 달까지 이런 이슈가 계속 부각될 것 같으니까 제약 관련해서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4개의 종목이 종근당, 북악약품, 한미약품, 광동제약인데요. 이 회사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세트아미노젠, 이게 뭐냐면 진통제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국 얀센의 타이레놀 이지라는 게 뭐냐면 익스텐디드 릴리즈라고 그래갖고 이 약 반응이 천천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통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아마 생리통 때문에 이런 그 진통제를 많이 드셨을 텐데. 남자분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자, 왜 그러냐면 아시죠? 근데 보통 이제 500mg하고 650mg이 있는데 500mg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데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650mg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지여서 이알령이라고 그래서 처방전을 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650mg인데 하루에 총 먹을 수 있는 게 4,000mg이기 때문에 500ml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00ml니까 얼마입니까? 8개죠. 그리고 650ml 같은 경우 6개까지만 먹을 수 있는데 처방전이 필요한 약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펜잘이죠, 펜잘 이지를 만드는 회사들인데 이 4개 회사들이 말씀드린 대로 진통제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뉴스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여기 이제 14일이라고 보였죠. 예, 정부가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공청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그 정책에 힘입어서 주가나 업종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엊그저께죠. 수요일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에서 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을 공청회했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내년부터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앞으로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틀림없이 엄청난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정책이 나오면 이거 가지고 또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나온 다음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마침 불고 있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한 달 동안에 10배가 이거는 감기, 독감 걸린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로 독감이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벌써 7주 연속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특히 중국이 변수입니다. 방역을 풀었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백지 사태로 인해서 이게 지금 천안문 사태처럼 완전히 큰일 날 것이다라고 해서 중국 정부가 풀었는데 이 문제가 중국이 코로나 통계를 누구도 믿지 않는 정도로 아주 이상한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증가를 해야 되는데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떠들러 보니까 코로나 방역을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검사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양성이 나와도 공식 집계에서 빼고 심지어 너 걸렸어라고 통보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경제 활동까지 위축이 되면서 보통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나와서 많이 먹고 쓰고 해야 되는데 집을 안 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걸려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만나서 다시 또 걸리면 나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 걸리는데 그렇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중국에서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지금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사고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를 더 많이 사고 있는데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응급 전화 우리나라는 119인데요. 중국은 120번입니다. 120번이 북새통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이 나고 막 기침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약을 사든지 해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제부터요? 7일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부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에 대다수가 7일에서 10일이면 특별한 치료 없이도 완치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약을 안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해열 진통제, 그거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라도 사서 버티려고 지금 막 계속 사고 있는데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품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품귀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책으로만 가서 나간다면 이게 이슈화가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업종에서 차별화가 안 되면서 주가도 안 올라갈 텐데 전문가들이 예측을 뒤집어 엎는 변이의 역습으로 얼마 있으면 10만 명 이상 확진이 걸릴 것 같다라는 2020년도 초반 3월달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커지고 있고요. 3개월 만에 확진자 수가 8만 명대를 드디어 넘었죠. 12월 초부터. 그리고 바이러스가 새를 불리면서 유행 규모가 2만 5천 명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2주 전에 예측하면서 이게 지금 나온 게 12월 14일 발표됐던 머니투데이 발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2주 전에 예측도 다 맞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7차 코로나19 유행에서 확진자 수가 8만 명대를 기록한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드디어 8만 명이 넘어갔는데 조금 있으면 10만 명 넘는 거는 일도 아니란 얘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거기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과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 진통제가 너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가지고 집에다가 다 쌓아놓으니까 품귀 현상이 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차 진통제를 계속 사 모으고 가다 보니 감기약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들은 감기약에서 이제 진통제가 들어가는 감기약들인데 식약처에서 얼마 전이죠. 며칠 날이냐면 14일입니다. 수요일 날 발표를 했죠. 식품의약처가 감기약 품귀를 막기 위해서 감기약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진통제 성분입니다. 특히 이제 650ml 정도 들어가는 거는 처방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방전을 받아서 요거를 살 수가 있는데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진통제를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품귀 현상이 나서 긴급 생산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각처가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결정적인 내린 이슈인데 앞으로 18개 제약사가 각각 하나씩 정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4분기부터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내년 한 2, 4분기 이상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11월 초에 품절 현상이 나가지고 11월 중순경부터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회사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 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조영 아세트 아미노펜 650ml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통제 중에 8시간 정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겉에 있는 게 4시간 동안 작용을 하고 아래에 있는 게 4시간 작용해서 8시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그러니까 1년 한도 동안에 기존 대비 월 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금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매출이 엄청나게 듭니다. 이걸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산타랠리는 그리고 내년 봄까지는 제약바이오 업종, 특히 이 감기약이나 진통제 관련해서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청 감탄을 하시네요. 그럼요. 네, 여기도 지금 환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네. 계속 막 훌쩍훌쩍거리시고 지금 여기 중환자도 한 분 계신데 일단은 이번 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돌았는데 순환매 돌고 있고 그럼 지금 또 잡아야 되냐?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왔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가 돼서 지금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완화를 한 거니까 지금 계속해서 탈이 나고 있는 건데 저는 약간 단기 모멘텀으로 보거든요. 지금 이제 확진자 수라든가 지금 이제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 아니면 매니저님은 지금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2020년 3월에도 단기 모멘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예측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측을 다 했는데 예측이 다 빗나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확진이 빠르게 돼서 한 1년 넘게 이런 이슈가 이어졌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이 2020년 3월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렇다면은 야 이거 우리나라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우리나라 일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4일 날 정책이 이미 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 단기 이슈가 아니고 중장기 이슈로 돼서 봄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봄까지도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하긴 또 봄에는 뭐죠? 꽃샘추위 와가지고 맞습니다. 다들 네. 또 감기가 걸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는 감기약, 이번에는 진통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감기약은 이미 시세가 났기 때문에 다음 차단은 진통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감기하고 진통제가 비슷합니다. 지금 가는 추이가.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3월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들락달락하긴 했습니다만 좀 시간차는 있었는데 결국은 같이 움직였거든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시간차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네.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약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진통제도 그렇고 약간의 좀 시간차, 시간 갭은 있지만 분명 같이 움직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송일 매니저님이 비슷한 네. 질문을 해봐주셔가지고 네. 일단 저도 근데 이게 단기로 진통제를 한번 해열제 전부 다 올랐다가 조금 눌리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음 주에 뭐 특별한 일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일정보다 네. 제가 보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기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죠? 네. 횡보하거나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조정할 때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거의 모두가 5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별 5개. 과연 저희는 몇 개를 줬을지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반, 3개, 3개 반.
백일철군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송률 매니저님 네네. 3개 반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일단 제약바이오 좋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수급 좋고 지금 가져오신 종목도 기관이 계속해서 연속 수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주가 좀 많이 순환매가 돌았거든요. 돌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이제 단기 저항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개 반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유에 있어서 두 개를 두 분 다 했거든요. 자꾸 다 저랑 똑같다고 하는데 좋은 것 아니 같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이번 주에 너무 크게 올랐었고 지금 네네. 조정 국면이라고 하긴 하지만 다다음 주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는 사람 마음이죠. 그죠? 그쵸. 여러분들은 막 조정을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정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저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저희와 똑같은 의견인가요? 거의 뭐 99.9% 비슷한 건데 이게 왜냐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급하게 시세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약간 횡보를 하고 있거나 또는 조금 밀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이 조정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한 개 반을 근데 뺐습니다. 그거를 다 깨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 이제 테마를 형성하거나 이 강한 종목들은요 한 종목이 튀어 올라가면 다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조정을 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조정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신에 차 있는 조선일 매니저의 제약업종 토픽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별 매매, 순매매입니다. 왼쪽이 기관이고 오른쪽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은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2주 연속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급등 나올 종목이니까 여러분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의 제약업종 토픽 힌트까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섹터 들어봤어요. 로봇과 전자, 부품, 그리고 제약까지 이렇게 세 섹터 들어봤는데 또 뭐 항상 이제 개별 종목 이슈 이런 걸로 또 종목 장세가 심화되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종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률 매니저님 먼저 전자부품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예, 솔루임이라는 종목인데요. 약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삼성전기 모듈 사업부에서 분사하면서 생긴 기업인데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비중 중에 87%를 전자부품에서 지금 계속해서 창출해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87%가량을 지금 삼성전자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되고 있고 1차 벤더사로서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기업인데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내에서 특히 고객사 내에서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2차 전지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솔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전자부품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21년 11월에 SI셀이라는 2차 전지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폐배터리 사업에도 진출했는데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배터리팩 연구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무엇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제가 힌트로 보여드렸었는데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원대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대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265억가량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배 증가한 800억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로의 오늘 종가가 17,650원입니다. 매수가는 17,650원부터 17,3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6,3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에서 이제 연말쯤에 송률 매니저가 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률 꾸준히 잘 내고 있고 오늘도 솔로엠 가져왔는데요. 어떻게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의 박철수 매니저님, 요 종목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네. 예. 일단은 아까 감속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SPG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경쟁사가 많지 않고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BB테크입니다. 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닌데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은 마무리가 좀 됐다라고 일단 기술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감속기 사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일단은 이 초박형 베어링 예를 들어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베어링이 일단 주요 캐시카우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감속기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매출에서 담당하고 있는 비중이 20% 후반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이 감속기 사업이 동사의 어떤 주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속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로봇 관련된 어떤 부품들 중에 가장 또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커스터마이징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맞춤형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서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납기 기간을 보면요. 경쟁사 대비해서 한 6주 정도 좀 빠릅니다. 이 부분도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적자 기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적자폭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내년에 흑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업계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이 일단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에 한 100% 이상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18,100원부터 18,550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 부분이죠. 17,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BB테크 로봇 관련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희 매니저님, 제약 계속 갈 것 같다. 네. 가지고 나온 종목은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 이 종목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진통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독감과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진통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풍기 현상으로 인해서 뭐 중국,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진통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24시간 이상 풀 가동할 정도로 진통제와 해열제들 또는 감기약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통해열제뿐만이 아니고 감기약까지 해서 지금 풍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한 50% 이상 매출을 더 늘려라라고 생산을 늘려라라고 벌써 정부의 지시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급 효과에서 많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디맨드, 수급이 많이 따라나가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지만 11월 16일부터 한 달 넘게 기관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도 매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오늘 한 9,510원의 종가를 끝났는데 매수 가격은 9,300원에서 9,000원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8,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갑니다. 35%. 35%가 아니고 한 30% 정도 되는데요. 상한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35% 정도 될것 같은데.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목표가에서 200원 모자라서 살짝 아쉬우셨을 텐데 그래도 30% 넘게 예. 목표가를 잡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세 분 SBB테크, 솔루엠 그리고 부광약품. 자, 이렇게 세 분 정말 공부도 많이 해 오시고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세 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게 요게 금요일 날 한 종목을 콕 집는데 그게 그 다음 주에 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 고통을 좀 공감하기 때문에. 근데 세 분이서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주 안정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네, 사실 방송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뿐만 아니라 뭐 주간 증시 일정이라든지 기타 증권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내용들을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산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요? 산타랠리 안 온다면서 산타랠리를 검색하면 네. 어떡합니까? 그 밴드 이름을 산타랠리로 바꿨더라고요. 밴드 이름이. 네. 이거는 박철수 매니저님이 바꾼 게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 이름 네이버 밴드에서 산타랠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송유 매니저님은요? 예, 오늘은 뭐 TV 판매량에 포커스를 둬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방송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맛보기 정도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제 네이버 밴드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산타랠리 검색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산타랠리. 조선일 매니저님은 무료 방송까지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치면은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나오는데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많은 정보와 함께 추천주도 많이 나갑니다. 검색해서 가입하시고 많은 정보 받으시고요. 바로 끝나고 10시부터입니다. 여러분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와 MBN 골드에서 같이 사이트에 진행이 되니까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여러분 맥주 한 잔 한 캔 가지고 오셔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 많이 지금 못 드린 정보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플랫폼들 네이버 밴드에서 산타랠리 그리고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면서 별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세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 별점을 총점으로 어떻게 받았는지 임민수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구해줄 세 분의 다음 주 섹터와 종목들 그리고 별점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로봇을 선택했었는데요.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1점을 받았습니다. 로봇 분야 내에서 첨단 신기술을 접목시키고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을 주목해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산업의 자동화로 인해서 글로벌 로봇 수요의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 협동 로봇의 중요성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로 로봇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의 기업은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했었는데요. 관련된 탑픽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강속기 사업의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는 SBB테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도 있다고 했고요. 다음은 송률 매니저 전자부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TV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5점 만점 중에서 10.5점을 받았습니다. 세계 TV 수요의 둔화에도 프리미엄 시장은 오히려 커졌고 삼성과 LG가 경기 침체에도 글로벌 TV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 1위와 2위를 지킨 점을 주목했는데요. 관련 탑픽으로는 솔로앱을 선택했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와 신성장 동력이 확보된 점 그리고 전년 대비 실적이 고성장되고 있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봤는데요. 목표가는 1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 매니저 제약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0점을 받았고요. 중국의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약품의 품귀 현상에 대한 이슈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고요. 관련 탑픽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집이 보이는 부강약품을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500원을 제시했네요. 이어지는 새로운 코너 섹터 레드 앤 블루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